한국은 해외로 노동력 수출이나 하는 빈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도대체 무슨 강점이 있단 말인가요? 여기 한국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독일군 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한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와중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앙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군 장교로 복무 중이고 조국을 지키는 신성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인데요. 개발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청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던 여동생 마리가 돌연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며 자신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살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왔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로 부유한 국가고 기술력 또한 유럽을 선도하고 있어서 유럽인들 대부분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을 꿈처럼 여기며 수많은 유럽인들이 독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 최고의 인재인 마리가 돌연 한국 같은 가난한 국가로 떠나겠다니 이건 마리가 협박을 당했거나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꽤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겐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제 할아버지는 젊으셨을 적에 광산회사에서 일하셨고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경험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할아버지께서는 당시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독일 광산 노동자로 보내졌고 간호사 인력 역시도 대거 독일로 보내졌다고 했는데요. 이렇듯 너무나도 가난해서 인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역으로 독일로부터 인력을 수입해오게 되었다니 이건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하시긴 했어요.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도상국들에서 독일로 인력을 수출했지만 다들 게으름을 피우고 툭하면 일이 힘들다며 놀러나가기 바빴다며 독일의 이러한 해외 노동자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오직 한국인들만은 유일하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면성실했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늘 서로 힘을 합치며 역경을 이겨냈다고 했거든요. 당시 독일에는 다른 서구권 국가들처럼 유색인종이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만연해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성실함과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몸을 바치겠다는 아름다운 희생정신은 모두를 감동시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러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고와 헌신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며 한국의 저력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거라며 과거 회상을 하곤 하셨죠. 할아버지는 웬만해서는 칭찬이나 입에 바른 말을 하시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런 할아버지가 한국을 칭찬했다면 한국은 정말로 배울 점이 많은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나 가난했던 한국이 독일을 압도할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가 있기 마련이고 한 나라가 발전을 꾀할 때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만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독일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중진국과 선진국의 벽을 뛰어넘어 이제는 독일의 인재들을 전부 빨아들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안 믿을 법한 동화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마리는 단호했죠. 마리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독일을 추월한 지 오래라며 독일은 특유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경향 때문에 기술력이 정체되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독일에서 배울 것이 없기에 한국으로 넘어가 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녀는 한국이 만약 가난한 국가였다면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자신이 현재 독일에서 받는 연봉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겠냐며 제가 지금 한국에 관해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독일의 폐쇄적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는 매우 착한 아이로 언니인 제게 좀처럼 말대꾸를 하는 법이 없었을 뿐더러
그녀 또한 저만큼이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한국이 마리를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동생이 저 정도로 홀려버려 정신조차 제대로 못 차리게 된 건지 저는 야비한 한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까지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리가 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래도 마리는 한국 기업의 약점이 잡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고 이게 아니라면 동생의 행동은 좀처럼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 저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방회의 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독일군 참모는 현재 독일군의 전력은 상상 이상으로 약화된 상태라며 늙어버린 독일군은 더 늦기 전에 혁신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이뤄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뒤이어 한국을 언급하며 만약 독일이 한국과 같은 국방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독일은 몇 년 내로 유럽 최강의 군사강국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까지 상실하게 될 거라는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한국에 협박을 당해 정신나간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군사강국인 독일이 한국의 국방력을 배워야 한다는 기괴한 소리나 듣게 되다니 이건 참모 앞이고 나발이고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모의 논리에 대놓고 반박을 가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국방혁신을 이뤄야 한다뇨? 그 말씀은 한국이 독일의 군사력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경우 자신보다 강력한 존재에게나 배울 점이 있지 약한 존재 따위에겐 아무런 배울 점이 없거든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 말에 참모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경악스러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수십 년 전에서 생각이 정체되어 있군요. 물론 군인은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꽉 막힌 태도로 세상을 본다면 그리고 그런 자가 독일군의 간부라면 독일군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군요. 이미 정체되어 버린 독일군과는 달리 한국의 군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로 이는 아시아 전통 군사대국인 일본을 추월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무시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당신이 과연 장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네요. 그런데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산산업은 급속도로 거대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탱크 한 대 없고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한국은 이제는 독일의 방산산업의 파이마저 전부 빼앗아가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엄청난 방산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이 분야에서 꽤나 오랫동안 정체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이 추세대로 몇 년 내로 독일을 추월하여 방산 산업에서의 정상의 자리를 꿰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모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는 매우 이상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도대체 참모에게 아부라도 할 작정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헛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할 수 있단 말인지 저는 독일의 자존심을 위해 저라도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인데 도대체 여기에 한국산 무기 따위가 낄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죠? 물론 한국은 매우 성실하고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한국은 유망주 국가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독일을 뛰어넘는 군사강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축구 유망주가 건장한 성인 국가대표팀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주장에 참모는 무슨 이런 형편없는 놈이 다 있냐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전 세계가 독일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단 말인가요? 지금 독일의 방산사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독일의 주요 고객층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훌륭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독일 무기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방산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독일의 파이를 빼앗아가며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추세라면 독일은 수년 내로 한국의 방산산업에 완전히 역전당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무기를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국방비를 충당하던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겠죠.
독일의 군대 시스템 자체가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중요한 고객이었던 폴란드가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좀 보세요. 이건 분명 독일이 가져갔어야 할 이익이었지만 이러한 이득은 한국이 독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대 규모의 계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그저 시작일 뿐이죠. 폴란드의 경우처럼 우리의 중요 고객들은 계속해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를 들 수 있겠군요. 호주는 최근 들어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국가로 호주는 독일산 무기를 여러 차례 구매한 중요 고객이기에 당연히 이번에도 독일산 무기를 선택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이러한 독일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민조차 하지 않고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게 되었죠.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K9 썬더 자주포는 첨단 성능을 자랑할 뿐더러 검증까지 된 무기이기 때문이죠. K9 썬더는 첨단 탄약을 사용하여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52구경 155mm 대포와 4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자동 화재 제어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 기능으로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 매우 중요한 정밀한 이동식 화력까지 제공하죠. 거기에 더해 K9 자주포는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운용되며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대가 판매되며 이미 그 신뢰성이 입증된 무기입니다. 이는 독일의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성능 수준입니다. 펜저하우비츠 2000과 K9 자주포는 사거리와 발사 속도는 비슷하지만 오히려 독일 자주포는 한국만큼 강력한 화재 제어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가혹한 환경에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으로 독일은 오랫동안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 연구 개발에 몰두한 끝에 마침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산 기술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단숨에 깨부수며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독일의 기술력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매우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독일은 방산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독일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고 말죠. 바로 가격 문제입니다. 독일산 무기는 매우 비싸고 제약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던 건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 무기와 비슷한 성능을 보임에도 가격 차이는 1.5배나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대당 약 800만 달러에 수출되고 있지만 독일 자주포는 1200만 달러에 수출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감내할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비슷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난다면 독일조차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독일 무기가 비쌈에도 불티나게 팔렸던 이유는 경쟁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매력적인 대체제가 생긴 상황이므로 독일 무기는 이제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독일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독일까지 위협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인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던 사이 지금의 한국은 전통 기술 강국인 독일에 맞불을 놓으며 독일이 챙겨온 막대한 이익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모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협상의 대가이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모든 것을 최적화해놓는 무시무시한 국가라는 것이죠. 호주의 지리적인 환경을 좀 보세요. 호주는 광활하고 험준한 지형을 가진 국가로 사막에서 산악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 무기들은 호주 작전 환경의 극심한 열과 먼지를 감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호주는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죠. 하지만 그런 호주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K9 썬더입니다. 한반도는 그보다 더욱 극심한 열과 미세먼지 그리고 추위까지 존재하거든요. 결국 한국은 전 세계의 험준한 지형을 모두 극복하는 K9 자주포를 개발해냈고 이에 더해 소수성 현타객을 사용하면 자주포가 고르지 않고 험준한 지형에서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어 호주의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성과 정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물론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라는 것도 호주의 구미를 당겼죠. K9 자주포는 인도와 중동의 덥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튀르키예의 사막 및 산악 지형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또 어떻고요? 이들 국가에서 K9 자주포는 추운 북극 조건에서도 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결국 K9 자주포는 모든 극한의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 완성형 자주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어떤가요? 물론 독일 자주포는 평지와 기후 조건이 평이할 때는 꽤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 시 과열되는 등 극한의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심지어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사막 기후에서 과열이 과도하게 빠르게 된다는 한계를 보였고, 기존 서스펜션 시스템은 거칠고 고르지 않은 지형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잘 작동하는 자주포를 원했으므로 독일산 자주포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극한의 기후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죠. 한국의 압도적인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매우 빠르게 인도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거든요. 한국은 간소화된 제조 공정을 구현했고, 이러한 높은 생산 능력과 약속을 어기지 않는 책임감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기 인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분명 경쟁력이 저하되었지만 아직도 독일산 무기는 대체제가 없는 최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생산 주기가 상당히 길매도 독일은 매 계약마다 몇 년이나 생산을 추가적으로 지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거기에 더한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을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에 전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호주에 있어 독일산 무기는 하나부터 10까지 전혀 매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은 단 한 가지의 단점도 없는 전방위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귀신같이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조건을 맞춰버리죠. 독일의 될 대로 되라 시계 태도는 이제 한국의 기술력 추월로 인해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상대 국가에 최적화하여 어떻게든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을 전혀 사용해 본 적도 할 능력도 없으므로 독일의 방산 산업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현재 한국이 독일의 방산 산업의 파일을 빼앗아오는 속도를 고려해 보건대 이 정도 속도라면 독일은 10년 내에 완전히 방산 최강국의 타이틀을 한국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산업을 완전히 주무르며 이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겠죠. 즉, 한국은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인구수 5천만 명의 작은 국가임에도 1인당 GDP는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작은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손가락만 빠는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하겠죠. 저는 참모의 주장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선진적인 국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한국의 우수한 모습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분명 한국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로 인력을 수출하는 빈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듯 단기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국행은 자칭 한국 전문가라던 동생 마리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공항 그 자체로 하나의 교통의 요충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원래 공항이라 하면 그저 외딴 곳에 활주로 하나만 덜렁 놓여있는 게 당연하고 그 어떤 교통수단도 기대할 수 없어서 공항 밖은 외국인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사기꾼 택시기사들만이 즐비해 있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공항 내부에는 초고속 기차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그리고 지하철과 정찰제 택시까지 정말 교통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거점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독일 공항에는 이러한 교통 인프라는커녕 외국인을 털어먹기 위해 작정하고 입을 맞춘 사기꾼 택시 기사들만이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고 저는 인천공항의 버스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교통 인프라인데요. 물류 인프라야말로 한 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물류 인프라를 위한 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독일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수준 높은 국가였고, 저는 어떻게 인력을 수출하던 나라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나 발전할 수가 있나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숙소에 짐을 놓았고 마리가 미리 알아봤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입장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실소를 터뜨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저희를 응대해주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식당 안에는 주방의 인원을 제외한다면 직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교양 없는 행위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실수도 잠시 마리는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터벅터벅 걸어가 멋대로 테이블에 앉더니 이내 테이블 내에 설치되어 있는 웬 키오스크를 조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동생의 행동에 화들짝 놀랐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는 자신이 한국은 독일보다 뛰어난 기술 강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한국은 이미 무인 시스템이 상용화된 국가고 독일처럼 모든 것을 일일이 사람이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은 진작에 벗어버린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체 동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키오스크를 유심히 살펴보니 한국은 정말로 충격적인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상태더군요. 한국의 음식점은 별도의 응대 직원이 필요 없도록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완료할 수 있게끔 해놓았고, 이 키오스크는 다국어 지원은 물론이고 각 요리에 대한 설명과 영양 세부사항, 그리고 원산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디지털 키오스크는 해당 요리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나 비건 및 글루텐 프리 같은 특정 시기에 대한 설명까지 제공했기에 어쩌면 직원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했죠. 저는 이러한 독일과는 현격히 차이나는 상황에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비건이나 각종 알레르기 정보에 대한 설명이 거의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지만, 부끄럽게도 독일은 불친절하고 의욕 없는 직원들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를 도통 얻을 수가 없는데요. 직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받으면 팁을 줘야만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건네고 있고, 실수로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경우도 팁을 주지 않는다면 매장 내 숟가락이 부족하니 손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독일인들은 이러한 불친절한 사회 분위기에 매우 지친 상태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키오스크라는 환상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이건 매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익이고 손님 입장에서는 팁을 제공하지 않아도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서로가 이익인 최고의 인프라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마리는 주문을 하다 말고 제가 먹을 음식은 제가 직접 고르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왔거든요. 아니, 자칭 한국 전문가라던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게 음식 선택을 맡긴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내 마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저 머리를 감싸준 채 허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오스크에는 AI 추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저는 독일인들이 먹고 반응이 좋았던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인들은 제육볶음과 비빔밥을 먹고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했기에 저는 비빔밥을 도전하게 되었죠. 역시나 한국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제가 주문한 비빔밥은 주방에서 빠르게 조리되어 로봇 직원이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주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음식이 나오기까지 1시간은 걸리는 게 기본이지만 한국은 5분도 안 되어 로봇 직원이 직접 음식을 내왔고,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 완전식품인 비빔밥은 영양만큼이나 맛의 조화도 완벽했기에 저는 한국 식당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한국의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매우 냉정해 보인다며 반감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완벽한 연구를 하는 배려심 깊은 국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독일은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카페에서조차 전기 콘센트를 함부로 이용했다간 곧바로 전기도둑 소리를 들으며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별도의 전기요금을 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카페에서는 음료를 마시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손님을 배려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았고, 저는 이러한 완벽한 한국에 완전히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을 인력 수출이나 하는 후진국으로 생각했던 저였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은 선진국이 맞아 보였고, 그렇게 저는 그간의 제 한국 비하가 얼마나 아둔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되는데요. 결국 저는 마리가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완전한 찬성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죠. 저는 속으로 저 또한 한국으로 파견 가서 이 최첨단 문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싶다는 욕심까지 들었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기술력이 왜 위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